토트넘의 FA컵 64강 번리전 골 결정력 충격이 컸을까요? 엔지 감독은 겨울 이적 시장 때 수비수 영입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언급했고 그 시기도 빠를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토트넘은 질질 끌다가 이적 시장 마지막쯤에 영입하는 독특한 스타일이었는데 시즌 중에 영입되어서 합을 맞추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1월 중에 10일이라는 휴식기 사이에 빨리 영입이 된다면 이때 함께 훈련하면 좋았던 거죠. 그래서 팬들도 드라구신이 빨리 오는 것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4강전을 치러보니까 손흥민 공백이 상상 이상이었던 것을 확인하면서 엔지볼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리그가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손흥민 복귀 전에 한순간 순위 급락할 수도 있으니까요. 반대로 이 시기에 오히려 좋은 결과를 내버리면 1위와의 승점차가 벌어지지 않고 계속 경쟁할 수도 있는 찬스였죠. 토트넘 구단은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정말 상상도 못했던 상위권 팀들 중에 가장 빠르게 대여급 선수를 영입을 해버리면서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티모 베르너, 현재 라이프치히 소속의 선수인데 6개월 임대로 토트넘이 영입을 했습니다. 토트넘다운 영입일 수 있습니다. 우선 돈을 많이 쓸 필요까진 없다는 계산과 당장의 선수가 필요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안성맞춤 선수가 베르너였던 것입니다. 이 선수, 손흥민을 꾸준히 응원했던 팬들이라면 익숙한 선수죠. 먼저는 2019-2020 토트넘 챔피언스리그 16강 때 라이프치히를 만나서 베르너에게 페널티킥으로 실점하면서 1차전에서 패배했고, 라이프치히에서 베르너는 엄청난 스트라이커로 주목받고 있었기 때문에 경계 대상이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즌에 무려 28골을 넣어버리면서 주가가 치솟자 첼시가 모셔오기까지 하면서 더 익숙해졌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베르너는 딱 그때만 폭발을 했고 이후에 첼시에서 2시즌 동안 부진하게 되면서 다시 라이프치히로 돌아갔는데 재기는커녕 이미 나겔스만도 없어서 자리를 잃은 상태였고 올 시즌 8경기 출전, 시간도 200분밖에 되지 않고 2골 넣었습니다. 첼시로 이적했을 때 이적료가 800억이었는데 현재 그의 가치는 300억 정도입니다. 전성기가 이미 끝나버린 느낌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27살이 전성기가 끝일 수 있나요? 베르너는 큰 부상을 당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첼시에서 골 결정력이 형편없어지면서 제대로 슬럼프를 겪고 있었습니다. 첼시 두 번째 시즌엔 21경기 4골이었죠. 그런데 토트넘에서 베르너 영입을 하면서 토트넘의 유일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우승 경험이 있는 선수죠. 기존의 주전 중에는 손흥민만 유일하게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뛰어본 선수였는데 베르너는 아예 우승을 해봤습니다. 4강전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꺾어버리는 골까지 넣었었죠. 베르너는 친정팀으로 복귀 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첼시 때 실패했던 원인을 얘기하기도 했는데 투엘 감독이 베르너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레벨 높은 선수를 영입하면서 이미 실망해버렸고 실제로 주전으로 기용하지 않으면서 폼이 엉망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모든 선수들이 손흥민처럼 어떤 전술이든 다 소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독의 전술 특성과 선수의 장점에 맞을 때 위력을 발휘하게 되죠. 콘테 때 비수마가 전혀 활용되지 못했지만 엔지 감독에겐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이고 선수비 후 역습 전술에 다이어의 단점이 크게 부각되지 않으면서 주전이 되어 있었지만 엔지 감독의 공격 전술에서는 아예 필요가 없는 선수였죠.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엔지 감독은 FA컵 64강 승리 후 기자회견에서 마지막에 한 기자가 벤 데이비스 부상으로 인한 공백에 다이어가 없어도 괜찮겠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봤는데 엔지 감독은 잠깐 뜸을 들이더니 충격적인 한마디로 놀라게 했습니다. Yes. 이건 다이어를 그냥 2번 죽이는 한마디죠. 엔지 감독은 인터뷰도 매우 능숙하면서 선수를 보호하는 데도 탁월했는데 다이어는 이 전술에 필요 없는 선수라고 해버린 겁니다. 이렇듯 베르너는 나겔스만 아래에서 포텐이 터졌던 것이었고 이후 투엘 감독 밑에서는 완전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베르너는 엔지 감독 밑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확실한 건 베르너는 엔지 감독 전술을 매우 좋아하는 듯합니다. 맨유에서도 오퍼가 왔었는데 베르너는 토트넘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지 감독의 전술을 싫어할 공격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미 전문가들도 엔지 감독 전술에 대해서 매우 매력적으로 느끼면서 계속 보고 싶다고 했었죠. 공격수들이 강한 전방 압박을 가하면서도 공격 전개 시 엄청난 스피드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에 걸맞으려면 빨라야죠. 베르너는
이 스피드로 침투 능력 하나는 월드 클래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4년 전 28골을 넣었을 때도 이 침투 능력이 제대로 한몫했죠. 28골 넣었던 선수가 갑자기 골 결정력이 최대 단점이 됐다면 이건 원인을 찾아봐야 할 텐데, 첫 번째는 심리적인 부담이고 두 번째는 감독과의 마찰과 선수들 호흡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르너는 한 가지 전술에서만 잘하는 선수인데 투엘 감독이 상대에 맞춰서 전술 변화를 자주 가져가다 보니까 잘 수행하지도 못하고 그럴수록 생각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엔지 감독 전술은 그냥 한 가지입니다. 안 바꿉니다. 베르너가 엔지 감독 전술에 잘 맞고 자주 기용이 된다면 날아다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히샬리송과 베르너의 결정력은 도찐 개찐일 수도 있는데 침투만큼은 베르너가 우위이고, 생각해보세요. 4경기 후에 손흥민 복귀할 때 손흥민, 베르너, 존슨이면 이 스피드 어떤 팀이 감당합니까? 비용을 적당히 쓰면서도 손흥민 공백 긴급 수요를 딱 맞는 게, 베르너는 28골을 넣었을 때 헤딩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헤딩을 못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냉정하게 베르너는 손흥민 대체자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베르너는 전문 스트라이커입니다. 윙어가 아니에요. 골 결정력이 나빴다는 건 패스 정확도도 좋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은데, 윙어는 패스 능력이 매우 좋아야죠. 베르너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것도 상상은 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히샬리송을 왼쪽에 두고 베르너를 중앙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FA컵 기준으로 운 좋은 5골 히샬리송, 폼 죽은 베르너의 리그 한 골 존슨의 3톱이면 이거 희망 있는 거 맞나요? 솔직히 도박이 맞다고 봐야 합니다. 베르너에게 부활을 바라는 건 히샬리송, 존슨에게도 갑자기 레벨을 높이길 바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현재로선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나은 건 확실하죠. 손흥민 공백은 그만큼 크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나름 노력은 한 것입니다. 베르너는 주급이 손흥민과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다 그 주급을 그대로 토트넘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도박을 제대로 건 거죠. 그럼 현지 팬들 어떤 반응들일까요? 의외로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우리에겐 손해보는 일 없는 영입이야. 레비의 도박이 통하길. 엔지 감독에게 매우 잘 맞는 선수라는 확신이 들어. 그는 성실하거든. 베르너는 이제 27살이야. 전술만 맞으면 그는 비상할 수 있어. 토트넘이 딱이야. 3년 전 우리가 영입하길 원했던 선수였어. 환영해. 그를 완전 영입하는데도 이적료가 250억이야. 남는 장사가 될 거야. 잘 왔어. 첼시연 때 꼭 선발 출전하길. 히샬리송이 2명 있게 되는 건가요? 골 결정력이 떨어진다는 오명을 씻을 기회를 줘보자. 한 시즌에 28골 넣은 선수 케인 말고 없었잖아. 겨울 이적 시장에 손흥민급 데려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이야. 이 정도면 노력한 거지. 로마노 기자가 전하길 베르너가 토트넘의 시스템이 본인에게 정말 잘 맞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엔지 감독 전술의 스피드 기본인 건 이제 다 아시잖아요. 토트넘은 벤 데비스마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더벤이 돌아와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제 후반기에 상대할 팀들도 팀이 정비되고 전력이 보강될 것입니다. 당장의 메뉴 그래도 무서운 팀이잖아요. 브렌트포드 이반 톤이 복귀하게 되면 개막전 때도 겨우 비겼는데 쉽지 않습니다. 에버턴 원정길 당연히 어렵고요. 브라이튼에게는 4골 내주고 패하기도 했습니다. 요 팀들 상대로 사고 한번 쳐야죠. 레비가 의외의 행보를 보인 만큼 토트넘도 의외의 결과로 꼭 보답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